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두 번째 이야기 평생을 천부경 보급에 헌신한 최 박사를 만나다. 이 내용은 원당 신환목 선생의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2002년 봄이었다. 그의 5월은 온통 대한민국을 위한 계절이었다. 미치도록 신나는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 때문이었다. 다시 돌이켜봐도 그 해의 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선택된 계절이었다. 그해 5월 31일부터 개최된 월드컵 경기 여파로 온 국민은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승리를 염원했고 흥분으로 반은 미쳐가고 있었다. 태극마크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고 우렁찬 함성 소리는 식을 줄을 몰랐었다. 경제 불황이라는 침체된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대한민국은 희망이라도 만난 듯 전국에 들썩이고 있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동시에 한마음이 된 것은 반만년 이어져 온 역사 이래 처음이었으리라. 그러한 기운은 태극 전사들에게 전달되어 월드컵에서 준준결승 진출이라는 유례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IMF라는 경제 치욕의 수렁에서 방황하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치 활로를 만난 산불처럼 거세게 일어났다. 전 국민이 축구에 도취되어 아우성치며 한마음이 되었던 봄. 그해 나라 곳곳에선 이상한 현상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 앓던 병이 갑자기 낫는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능력이 느닷없이 생겨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 등이다. 또 때로는 동식물의 이상한 현상들, 매스컴을 타고 오는 기분 좋은 소식들은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상쾌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원당에게도 어떤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둔한 관계로 스스로 알아채지는 못하였다. 그만큼 온 국민들의 기운이 엔돌핀이 팍팍 돌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능력이 느닷없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 법사 과정을 공부하던 몇몇 불자들이 포남동 최명순 박사의 자택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 경전을 공부하였다. 그는 경기도 안양에 이름께나 있는 사립고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고 자택에 후학들을 모아놓고 불교 전파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불교보다는 천부경을 중심 사상으로 민족 정기를 되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오전 포남동에 있는 산양공원이란 이름의 야산에 전부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은 강릉시에서 거울공원으로 이름지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별로 신통치 않은 산이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하자 시끄러운 기계음이 진동하고 있었다. 굴착기인가 뭔가 작업을 하며 내는 소리였다. 그들을 보자 장비를 이용하여 돌을 들어 올리던 최 박사가 특유의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얼마 전부터 준비한 천부경의 비석을
오늘 건립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참석한 원당은 그제서야 내막을 알고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곳은 말이 공원이지 느티나무 10여 그루와 고작 벤치 몇 개가 드문드문 놓여진 도로변의 한산한 산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최 박사는 이미 사냥공원이란 꽤 크고 그럴듯한 이정표를 세워놓고 뭔가를 시도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사냥공원의 꿈은 이미 훨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최 박사의 말인즉 이러했다. 조상의 얼이 희미해져 가기에 민족 정신을 살리고자 예로부터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천부경의 비석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이것저것 경전을 섭렵하다가 뭐니 해도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것이 배달 민족의 정신적인 화두이니 천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의 권유로 최동안 씨의 천부경 해설서를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보름 정도 되는 시점이었다. 공사는 나지막한 야산을 깎아내고 천부경 비석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일행은 차츰 진지하게 작업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다가 원당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지난밤 꿈속에서 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차츰 되살아나는 기억에 의하면 누군가가 지금 보이는 것들과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당은 별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 박사에게 다가갔다. 최 박사님, 저는 사실 지난밤에 이것과 똑같은 모습을 꿈에서 봤는데요. 라고 했다. 아니, 미리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네가 꿈에서 이것을 보았는가? 그것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라며 의아해했다. 간밤 꿈에서는 두 곳에 절을 하더라고 했더니 사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위쪽에서 산신에게 민족의 큰 가르침인 천부경의 비문을 세웁니다. 비문을 세웁니다고 고한 후 고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일은 웬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 하나가 보였다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 원당은 모르는 보살 한 사람이 천부경 비문을 세운다고 했더니 일찍 참석하였는데 새빨간 옷을 입고 왔더라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꿈과 현실 중에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었는데 꿈에서는 움푹 패인 산 허리쯤에 비석을 세웠는데 실제는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몇 달 후 알게 되었다. 그해 8월 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전국토를 휩쓴 태풍 로사 때문이었다. 강릉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는데 천부경 비석이 세워진 그곳이 산사태로 쓸려 내려가 비석은 그만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장마가 끝나고 복구 작업을 하였는데 그 현장을 보던 원당은 섬뜩함을 느끼고 말았다. 산자락에 떨어져 나가 비석을 안으로 옮겨놓은 그것이 바로 처음 꿈에서 보았던 자리가 아니던가. 몇 달 후에 올 태풍의 결과까지 미리 보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꿈이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두고두고 생각이 났다.
아무튼 일련의 현상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 걸 예지몽이라고 하던가. 그러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였다. 일반적인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현상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최 박사의 천부경 비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자세히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최 박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다. 유서 깊은 문향의 도시 강릉에도 민족 사상을 일깨울 수 있는 공원 하나를 조성해 놓자는 것이었다. 좀 미신적인 냄새가 풍기긴 하지만 흔적만 남아있는 성황당을 일단 현대식으로 좀 꾸며놓고 누가 보아도 그럴듯한 민족 정신이 깃든 공원을 만드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선 민족의 가르침인 천부경 비문을 세워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멋들어지게 한번 꾸며보자는 계획이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비석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주변에 나락꽃인 무궁화와 연산홍을 심으며 착실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시의 공원화 사업으로 나중에는 무산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경문의 비석만 한쪽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비와 함께 남게 되었다. 지금은 거울공원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산양공원은 강릉 시내에서 강문이 있는 바닷가 쪽으로 나가다가 보면 한전을 조금 못 미쳐서 해안 도착 전 약 3km 정도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최 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고 비석까지 세우니까 아마 자네 꿈에 나타난 모양일세. 아무튼 민족의 대경전이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세. 당시 그분이 운영하던 불교대학은 작은 학원 정도의 소규모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아니었다. 그는 퇴임을 한 후에 불교대학 인가를 받아서 그저 대여섯 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불교 경전을 두루 공부하고 있었다. 지난 교직 시절에 그는 이미 한국사회 복지 이념이라는 책도 출간한 바가 있는 식자였다. 요즘에 말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위한 복지인데 꽤 진지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말하는 범사회적인 이론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때를 전후하여 집필한 서적이 서너 권 더 있는데 다 그런 유형의 책들이었다. 아무튼 자나 깨나 민족 정신 되살리기에 정성을 쏟는 분이었다. 그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만나 갖게 된 수업은 불교의 교리보다는 그것을 핑계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민족 사상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최 박사의 욕심에서였다. 천부경 비석을 건립한 후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최 박사는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좀 엉뚱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얘기인즉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 천부경의 기운을 주입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운동장 조회를 시켜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할 때 천부경에도 비 끓는 젊은 학생들의 인사를 올리게 하는 방안이었다. 천부경 비석을 세워놓고 그곳을 향해 전체 학생들이 경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막힌 작상이었다.
자기의 계획을 미리 밝히면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선 천부경 전문을 새긴 비석부터 제작해 놓았다는 것이다. 비록 뜻은 자세히 모르지만 옛부터 전해 내려온 훌륭한 가르침이다라 하고 세울 장소를 물색하는 척하다가 국기대 아래로 장소를 정했다고 한다. 날만 맑으면 조회는 운동장에서 하며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함으로써 매일 민족의 경전에 인사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기가 막히도록 대단한 발상이긴 하지만 좀 엉뚱한 면도 없지 않았다. 한 번은 원당이 최 박사를 따라 집안의 묘역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무것도 볼 줄 몰랐던 눈에도 대단한 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왕산면에서 구도로를 통해 강릉 고속 휴게소 쪽으로 가다가 어디선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조금만 가면 좌청룡 우베코 할 것도 없이 잘 다듬어진 산소터가 나온다. 남쪽을 향한 자리에 잘생긴 소나무들도 자리를 돋보이게 했지만 우람한 비석의 위용이 더 잘 어울렸다. 꽤 여러 구의 조상들 산소터 입구엔 상당히 크고 우람한 천부경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원당이 알기로는 그는 천부경의 비석을 3군데나 세웠다. 하나는 그가 제적했던 학교이고 두 번째는 선산, 마지막이 거울공원이다. 지금도 강릉시립공원인 청솔공원 진입로 쪽으로 가다 보면 생전 그의 계획이 새기담한 비석으로 석재 공장의 한 구석에서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뒹굴고 있다. 전국을 둘러보아도 개인의 자격으로 민족 정신의 가르침인 천부경의 비석을 이만큼 세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원당과 천부경이 정식으로 만나는 인연의 시발점이었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한 뜻을 갖고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이 최 박사라는 분은 천부경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부경 도인 아니면 증산 계열의 도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 도인들도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자분들은 여자에 비해서는 이 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진리를 파고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주로 솔직히 소원성취에 목말라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걸 좀 벗어나서 진짜 도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